정인이 상관을 제어한 경우 상관을 제어한 경우와 상관이 정인을 만나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죠. 정인이 상관을 제어하는 경우는 정관을 구하는 거예요. 정관을 구하는 거죠. 이 구한다는 게 아니고 이 구해요. 정관을 구했으니까 정인이 상관을 제어해서 정관을 구했으니까 상관이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겠죠. 정인이 선생이나 어떤 교수가 되어서 사람을 제도했으면은 무엇을 취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세운 것에 들어가요. 그런데 상관이 정인을 만나면은 이거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어요? 관을 얻다. 관을 얻은 거죠. 정관을 취한 거예요. 상관이 정인을 만난 것은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관을 내거화 시킨 거예요. 내가 관을 가진 거예요. 상관이 정인을 만나면 내가 허가를 맡았어. 상관이 정인에게 허가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허가권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 정인을 만났으니까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정관을 취한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직업의 틀을 갖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을 교화를 했나? 상관이 정인에게 교화를 받았나? 기준을 정해야죠. 그러면 기준은 정인이 상관을 만났느냐 상관이 정인을 만났느냐는 격으로 정하면 되죠. 그러면 정관격이라고 하면은 정관격이다 그러면 기준은 정인이 되죠. 또 정인격이다 그러면 기준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걸록격도 기준은 정인이죠. 근데 상관격은 기준이 상관이에요. 그리고 정제격도 기준이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기준인 것은 상관격과 정제격은 기준이 상관인 거고 정인격, 정관격 그리고 걸록격은 기준이 정인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기준으로 상관을 제어해서 관을 구했느냐, 상관이 기준으로 정인을 만나서 자격을 취득하고 내가 관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관폐인. 상관폐인은 상관이 정인을 만났는데 상관이 정인을 만나서 상관폐인을 했어요. 그런데 상관이 정인을 만났는데 관을 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정관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정관이 없다. 사주에.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정인을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취한 거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수양에 불과하고 자기가 공부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상관이 폐인이 되려고 하면은 가령 정인은 천간에 있고 상관이 암장에 있거나 상관이 천간에 있고 정인이 암장에 있는 경우는 재화가 안 돼요. 폐인이 안 된다는 거죠. 상관과 정인이 모두 다 암장에 있다 그러면 네가 단정하게 살면 그만이다. 네가 인생 착하게 바르게 살면 그만이다. 누구가 너 바르게 사는 거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암장에만 이렇게 상관과 정인이 있는 것은 또 역시 상관폐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암장에 상관과 정인과 정관이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래요.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뭘까요? 남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렇죠? 나는 남을 한 번도 해코지한 적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나는 남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법 없이 산다라고 했지만 그 법 없이 사는 거를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상관과 정관, 정인은 남을 도와서 이렇게 남을 도와서 공을 세우라고 했지 법 없이 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만약에 정관을 만났다가 나중에 운에서 정인을 만났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관이 정관을 만나서 운에서 만났다. 어떻게 될 것 같죠?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상관이 경관을 했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정인이 와서 교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수인자라 그래요. 수인자, 죄수,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을, 그동안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운이 온 것이죠. 그런데 정인이 이렇게 상관을 폐인을 하고 있다가 정관 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정관을 구할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상관이 정인을 만나고 있다가 폐인을 하고 있다가 정관운이 오면은 꾸준하게 자기 연습, 자기 수련을 하고 있다가 정관이 왔으니까 이제 자격증을 취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관이 생재를 하면은 상관이 정재를 생하는 게 상관생재죠. 이렇게 되면은 정인을 만나지 못해요. 상관이 정인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인이 상관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니까, 정인은 상관을 절대 만나지 못하니까 상관 폐인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 폐인된 사주가 운에서 상관 생재가 되었다. 이 상관 폐인이 되는데 운에서 상관 생재가 됐다 그러면 자격증 반납, 선수 은퇴, 정회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법에 걸려요. 제거인이 돼서. 그런데 상관 폐인이 된 이 사주가 정제를 만나면, 정제 운에는
기업을 해요. 정제가 와서 정인을 견제하게 되면 기업을 해요. 그러니까 정인이 정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가 있어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인이 정제를 안 두려워하는 거죠? 분명히 상간 폐인된 사주가 상간생제 되면은 자격증 받나 선수 은퇴라 그랬는데, 또 갑자기 상간 폐인된 사주가 정제운을 만나면은 개업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해서 일간이 신앙하면은 정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세요. 정인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내가 삶의 영역을 삼아야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재물의 정도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나 내 모양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다가 나를 자꾸 평가를 받는 게 정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내한테 재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정인이 일간을 생해서 일간이 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정제가 들어와서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견제예요. 견제. 두렵지 않다. 정인이 정제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재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한시도 재물로 자기 삶의 영역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정신의 온전함으로다가 자기 삶의 영역을 삼고, 정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이 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틀이 되는 게 정인인데, 어쩌다가 재물이 생겨서 저기 부자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그 정인의 가슴에 너무 찢어지게 다가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인에게는 아무리, 그러니까 정인이 일간을 잘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인에게는 아무리 재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재극인을 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감동을 받고 또 남한테, 타인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삶의 영역을 삼지를 못하고, 그렇죠? 내가 큰 집에 살거나 큰 칼을 내가 차고 있는 것으로, 지금 와서 내가 잘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큰 BMW를 타고 있는 것으로, 큰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삼는 걸 정제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면은 정인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정인의 사고와 정제의 사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정인이 정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에 빚이 많아져서 자살소동을 벌리고 그래요. 내가 왜 삶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나?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돈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의 가치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생활,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마다의 정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바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자기의 정신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인처럼 남이 내한테 막 호응해 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아름다운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정인이에요. 그런 감동 영역으로 일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성이 온다고 해서 뭐에 그리 두려웠겠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옷을 대충 아무렇게 입고 내가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도 절대로 이렇게 범접하기가 힘들다. 세상에 아무리 칼을 든 사냥꾼이나 이렇게 무장을 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을 갖춘 정인 앞에서는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정관을 구했으니까 이 말은 동등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한테 가서 말을 해요. 정인이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동등한 것이고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너는 동등치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벽을 만들고 너 스스로 9단의 계단을 쌓아서 내가 무시받고 산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네가 하는 생각인 것 뿐이고, 그렇죠? 정인이 상관에게 그런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인이 정관을 구하죠. 상관에게부터. 상관은 정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자기가 정관을 취하게 되니까. 이 상관 속에는 결국은 뭐예요? 이 상관 속에는 정인도 들어있고 정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이 정인의 교화도 받았고 정관도 취했으니까 그 상관 속에는 정관, 정인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청백리라든가 장군들이라든가 훌륭한 공무원들은 모두 상관격이에요. 경찰 계통에 가면은 이렇게 청백하게 청백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상관격이다.